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BLT 특허법률사무소의 엄정한 변리사입니다. 네, 아마 쫄투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등장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가 나오고 있는지 제가 안 보여요. 이게 이제 아마 보지 못하셨을 건데 이 스마트 글라스입니다. 네, 블루투스 페어링 돼서 이게 이제 여기다 이제 BLT 쓸 수도 있고 이희우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시우민 사랑해요 이게 또 지나가요. 하여튼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그 저희 그 같이 하는 스타트업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그 네오팩트라는 그 스마트 글러브로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거기서 만든 가외 활동으로 만든 근데 이제 인디고고에서 펀딩 했는데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요즘에 이제 팬클럽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하네요. 네. 오늘 그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눌 내용은 스타트업을 위한 웨어러블 IoT 특허 전략입니다. 네. 저희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뭐 특허 사무소입니다. 특허 사무소고 그다음에 굉장히 좀 연령층이 젊어요. 젊고 저랑 유철현 변리사가 이제 프로그래머 출신이고 그다음에 저는 기획자 출신이고 근데 이제 중간에 변리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친구들이 창업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이쪽으로 이제 포지셔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클라이언트 물론 좋지만 대기업 쪽에 이제 제안서를 굳이 내지 않아도 저희는 스타트업들이랑 같이 성장하는 모델을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로우 앤 테크놀로지의 약자인데 이게 이제 BLT 샌드위치입니다. 유학 다녀오신 분들이나 보시면 이제 서양에서는 거의 뭐 된장찌개 느낌의 샌드위치죠. 그래서 원래 저희가 BLT라는 이름을 만들 때부터 해외 글로벌 향으로 이렇게 만들고자 BLT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맥도날드 아침 메뉴 중에 BLT 머핀 요거를 딱 보시면 저희가 생각나실 겁니다. 최면을 걸었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는 유철현 변리사랑 저랑 오피스텔에서 그냥 둘이 있었어요. 책상에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오늘 뭐 하지? 책이나 쓰자 하면서 이렇게 막 책 쓰고 강의 자료 만들고 그다음에 정부 지원 사업 애들이 궁금하다는데 해가지고 좀 모아주자 하다 보니까 이제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BLT에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정부 지원 사업 이렇게 안내하는 다큐멘트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2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지금 이제 800개 고객사랑 그다음에 350개 스타트업들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되게 자랑스럽고 그다음에 더 자랑스러운 거는 이 350개 스타트업 중에 아직까지 이제 이렇게 망했거나 그러니까 피버팅을 하거나 뭐 이런 케이스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게 되게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이제 출원이랑 분쟁은 뭐 다른 사무소랑 똑같은데 매니지먼트를 합니다. 매니지먼트를 해요. 그래서 이제 교육이랑 아이디어 워크숍을 하는데 뭐 별도의 비용이나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냥 해드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그 기획사가 YG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여기 아티스트들이 곡도 쓰고 안무도 짜고 그다음에 뭔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뭔가 팀 정신이 좀 되게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YG를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특허 사무소인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뭔가 스타가 되고자 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을 딱 만나면 되게 막 가슴이 뛰고 막 그래요. 그래서 비긴 어게인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저희 키아나 나이틀리가 그냥 뭐 그쵸 작곡 잘하고 노래 조금 하고 그런 분인데 이제 이 프로듀서를 잘 만나가지고 이제 갑자기 또 뜨죠.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려면 되게 많은 분들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말 보석과 같은 그런 아이템과 팀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이유 대표님 같은 이제 벤처 캐피탈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이제 변리사들 필요하고 그다음에 변호사님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필요하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팀이 돼서 정말 히트곡을 내는 게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의 사명이고, 그래서 이제 벤처 캐피탈 분들이랑도 되게 많이 교류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파티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원래 지난주 금요일 날 구글 캠퍼스 빌려서 한 150명 정도 신청하셨는데 메르스 때문에 일단 7월 말에 있을 예정이에요. 7월 말에. 그래서 그때 다시 초대 드릴게요. 작년에 이제 송년 파티를 했는데 작년 송년 파티 때 이제 70개 스타트업 기업들이 오셨고 VC 쪽에서 한 10분 정도 오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파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파티 같은 걸 되게 좋아하고, 그다음에 특허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상표가 있는 상태에서 서로 만나는 거라서 자기가 뭘 한다라는 게 확실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아이템이 뭐다, 그다음에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는다라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나가지고 우리 또 클라이언트 중에 만화 작가님이 만든 스타트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스토리텔링에 완전 대가야. 그러면은 엔지니어만 있는 회사에서는 또 그 대표님 만나가지고 조언도 듣고, 이런 파티 같은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진행을 많이 했고 사람도 많이 왔고, 그다음에 자기소개 시간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분씩만 발표하라고 했는데 너무 신난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70팀이 하다 보니까 자기소개 시간만 140분이 걸렸어요. 근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하려고 그랬는데 메르스가 조금 무서웠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특허사무소를 가장한 연예기획사를 지향을 하고 있고요. 많은 싱어송라이터 분들,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의 그런 연락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데서 하진 않는 게 이제 투자를 해요. 그래서 현금이랑 현물이랑 시간을 투자하는데, 근데 현금 투자는 저희가 그렇게 돈이 많지는 않아서 일단은 몇 건 정도밖에 못했고, 현물 투자를 하는데, 그러니까 특허 바우처라고 하는 걸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일종의 외상이에요. 외상인데 3천만 원어치의 외상을 이렇게 드려요. 아니면은 맥시멈 1억 5천까지 외상을 드린 회사도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1%? 뭐 0.5%? 뭐 아니면 뭐 1.5%? 이 정도 이제 기업 가치를 초기에, 기업 가치라는 게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해가지고 받고 그다음에 쿠폰을 드려요. 그래서 특히나 테크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특허 비용이 굉장히 부담돼가지고 특허를 못 달려요. 근데 저희는 이거 문제다 생각해서 이제 달릴 수 있는 그거를 이제 드리고 이제 운명 공동체에 이렇게 탑승을 하게 되는 시스템을 해서 저희가 한 6개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지금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의 프로젝트는 이제 메르스와도 관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넥시스라고 하는 인더스트리얼 웨어러블 스타트업인데, 여기에 이제 대표님한테 저희가 특허 바우처 3천만 원에, 그다음에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웨어러블 특허가 있어요. 로아 컨설팅이랑 같이 작년에 만들어뒀던 40건의 웨어러블에만 집중돼 있던 특허를 다 드리고, 그다음에 지분을 좀 받았죠. 그리고 제안서 작업에 제가 참여해서 기획하고, 그다음에 아이디어 워크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과제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특허사무소가 아직까지는 저희밖에 없는데, 저희 이제 젊은 변리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이런 걸 하자라고 하시면은 틀림없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됐든지 여러분들의 변리사 파트너나 그런 분들하고 이런 걸 한번 해보시면 되게 재밌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아이디어 워크샵 한 회사 중에 이제 주식회사 낫이 있는데 점자시계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아이템이고, 이거를 이제 아이디어 워크샵을 하루 종일 진행을 했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한 10 몇 개 정도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웨어러블이나 IoT 관련된 업체에서는 특허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그 매출을 언제 발생시킬지 알 수가 없어요. 하드웨어는 특히나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아요. 불량 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잘못되는 경우에는 뭐 때문에 잘못되냐면은 불량률 때문에 반품으로 망해요. 그래서 정확한 매출이 언제 발생할지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초반에 특허로 많이 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개수를 늘리는 작업이 필요하고, 술도 같이 먹고, 같이 이제 연구도 하고 비디오 같은 것도 같이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대표적인 사례로 네오팩트랑 와이브레인 두 개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오팩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실력 있는 하드웨어 메이커들이 모여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까지 괜찮은 팀이에요. 그래서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리즈 B에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그러니까 근데 이제 홍보나 이런 거를 많이 하지는 않으셔가지고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아마 올해 대한민국 스타트업 중에 가장 각광을 많이 받을 겁니다. 지금 이미 여러 개 투자사들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 회사는 스마트 글러브인데 재활 환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게임이랑 연동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전 세계에 진출하고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등록 특허만 지금 한 6개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직 공개가 안 된 그런 특허가 한 10 몇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치매 치료를 위한 헤드밴드를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등록 특허만 해도 10 몇 개가 넘었고, 그다음에 여기 가시면은 회사의 특허 등록증이 이제 쫙 이렇게 전시가 돼 있습니다. 이게 자산이에요. 초기 스타트업, 하드웨어 스타트업이 가질 수 있는 무형 자산,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몇 가지 알려줘서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받아서 R&D나 국가 R&D나 이런 거 할 때 도움을 많이 받고 계세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 A를 굉장히 크게 받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서울 삼성병원 네. 거기 해서 임상이 잘 끝나가고 있어요. 특허 청구 범위는 여기서 얘기하기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문제의 시작이자 문제의 끝이에요. 그래서 특허를 맡겼을 때 청구항이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여러분들 변리사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이 단어 뭐냐?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가 내 땅이냐?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건 반드시 확인하시고, 웨어러블 쪽에서는 지금 작년부터 시작된 되게 큰 특허 소송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소송이에요. 이게 이제 아디다스가 언더아머를 소송한 건데, 근데 이게 아마 웨어러블 그 특허 소송 쪽에 시발점이 될 겁니다. 이 특허는 나중에 한번 자료, 제가 이거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 자료를 보시면은, 읽어보시면 말도 안 돼, 이런 게 어떻게 특허가 돼? 라고 쓰여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처음에 출원이 됐고, 여기 보면은 이제 발바닥에 붙이는 어떤 센서나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웨어러블 하드웨어의 원천 특허,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측정하고 정보를 통신하고 어떤 정보에 기반해서 어떤 판단을 한다, 이거는 이미 원천 특허가 좀 많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린 뭐해? 얘네가 소송하면 어떡해?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아직까지 매출이 크지 않은 상태에선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CDMA 원천 특허가 있다고 해서 삼성이 CDMA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양을 많이 늘리면 됩니다. IoT 관련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붐이 일고 있는데,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의 하드웨어는 다 있을 것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제일 IoT 특허의 등록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요건 좀 재미있는 사례긴 한데 좀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스마트 변기 시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해커톤에서 딱 나왔는데, 10년 전에 SKT에서 출원해서 이미 등록까지 다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구성 자체는 웬만하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이용해서 채집한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밸류를 줄 거냐, 이 서비스를 어떤 걸 만들 거냐, 이게 결국에는 사물 인터넷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는 이제 그 웨어러블 기기 중에 가장 특허가 많을 것 같은 회사는 카시오가 제일 많을 것 같고, 소니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분석을 제가 해봤는데 핏빗이 제일 많아요. 개수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핏빗은 상장을 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 특허 개수를 늘리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원천 특허권자들이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래 좋아, 내가 얼마 줄게, 하지만 나는 이만큼의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크로스 라이센스 하면서 좀 가격을 깎아줘, 뭐 이런 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무형 자산 자체를 늘려야 상장을 가거나 회사 가치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핏빗이 지금 이렇게 보라색 보이는 부분처럼 엄청나게 많이 달리고 있어요.
뭐 구조적인 특징과 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두 개 다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저게 원천적인 거에 대해서는 특허가 많이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사물 인터넷 달력, IoT 달력, 근데 벽걸이 달력인데 약간 종이 달력의 느낌을 가지는 그런 IoT 달력을 만든다 라고 했을 때 과연 배터리를 어떻게 배치할 거야, 통신부를 어떻게 배치할 거야, 어떻게 배치할 거야, 그런 구조적인 아이디어가 아직도 낼 게 무수하게 남아 있어요. 그걸로 뭐 단적으로 이제 조금 된 예지만, 예를 들자면 이 그 크루셜텍이라는 회사를 이제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광 포인터를 굉장히 얇게 만드는 그 구조체를, 아이디어를 이제 슬릿을 상당히 꺾어가지고 빛을 이제 굴절시켜가지고 굉장히 얇은 구조체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특허에 기반해가지고 판교 인터체인지 가시다 보면 크루셜텍 건물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물이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스트랩스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인수가 됐어요. 3조 5천억 원에 인수가 됐어요. 근데 생긴 지 2년, 3년 정도밖에 안 된 회사가 이 금액에 인수가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얘네가 이제 가지고 있는 특허의 개수만 해도 100 몇십 개가 넘고, 그다음에 USA 투데이에서도 얘네는 특허 때문에 인수가 그 금액에 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 두 가지 이제 완성도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 스타트업은 무조건 특허 포트폴리오가 강력하게 미리 구축이 돼 있어야 됩니다. 네스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M&A가 되기 전에 한 달에 12건 이상을 출원을 했어요. 그리고 구글은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내도록, 그러니까 대표자만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기업들은 이 속도를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스타트업이라면 연구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발명에 참여하고 베리에이션 시켜야 됩니다. 네스트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이지는 않지만 어떤 그 굉장히 좋은 특허 전략을 써서 자신들의 하드웨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냈는데, 순서가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트워크나 소프트웨어적인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걸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니면은 컨텐츠적인 거, 이 순서대로 만들어내시면 돼요. 우리나라 스타트업들 중에 하드웨어 스타트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와이브레인도 포트폴리오 구성이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네오팩트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개수가 많고 포트폴리오 강력하고 무형자산이 높게 평가가 돼요. 기업 가치 평가할 때 무형자산 평가가. 네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 구조, 이거 돌리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거는 아이팟 휠 스크롤의 그 구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니웰이라는 그 어떤 공조 그 기술 업체에서는 화살표로 이렇게 해결했었는데, 이 구조는 그냥 그 나이 많으신 분부터 어린애까지 그냥 누구나 쉽게 온도 컨트롤링이랑, 그러니까 돌리고 누르고 돌리고 누르고 이런 구조에 집중해서 먼저 이제 네스트의 이제 초창기 특허들은 이런 구조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리고 중반기에는 네트워크랑 소프트웨어 쪽, 그러니까 노이즈 처리 어떻게 할 거냐, 알고리즘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걸 이용해서 스프링클러를 어떻게 할 거냐, 스프링클러에서 나오는 물의 양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요금을 어떻게 할 거냐, 요금을 어떻게 최적화시켜 줄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에 네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특허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안 해요. 얘기해봤자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자기네 이제 어떤 그 기술을 스탠다드화 시키고 그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그게 전통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제 거의 이제 끝났는데, 하드웨어 기업은 포트폴리오 설계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포트폴리오는 지금 이 시장에서 핫한, 지금 이 시장에서 레드오션인 그런 아이템에 특허를 몰빵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대기업들의 방식이에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3년 뒤에 뭐가 뜰 것이냐, 5년 뒤에 뭐가 뜰 것이냐, 물론 5년까지 버틸 수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3년까지는 버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년 뒤에 뭐가 뜰 것이냐를 생각해서 거기에다가 몰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경영진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랜 B를 하나 정도는 들고 가는 게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에는 특허의 가치는 시장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시장 사이즈에 비례하게 돼 있기 때문에 특허를 권리화시키고 나서는 그다음에 그 특허에 기반한 어떤 마케팅이 강력하게
드라이브가 걸려야 됩니다. 마지막인데 이제 미국, 중국 특허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국 특허 내봤자 카피당해서 뭐 어떻게. 근데 특허는 존속 기간 20년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제도가 아직까지는 좀 미비할 수는 있는데 중국에서 원래 작년까지 변리사를 500명씩 뽑았어요. 1년에. 근데 시진핑이 이제 작년 연말에 변리사를 5,000명씩 뽑아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이 전 세계 그 조류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특허 제도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특허는 당연히 들고 계셔야 되고 시장 사이즈에 비례한다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같은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특허의 가치는 중국 특허는 우리나라 특허의 8배, 미국 특허는 우리나라 특허의 13배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 출원이 중요하고 뭐 본투 글로벌이나 아니면은 그런 PCT 국제 특허 이런 거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으면 스타트업은 무조건 신청하시고 지원 받아서 해외 특허를 먼저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뭐 오늘 좀 부족해가지고 광고인데 제 책에 더 자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신포차 근처에 있기 때문에 술 드시고 전화하셔도 아마 제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너무 반갑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